여러분, 10분 역사의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의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저항운동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식민 지배에 저항했는지 주로 인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건 바로 무굴 제국이었죠. 무굴 제국은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은 다음에 무굴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우랑제브 황제의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우랑제브 황제의 정책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이제 아우랑제브 황제는 이슬람을 힌두교에 비해서 더욱더 중시하면서 힌두교 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인도에서 많은 저항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인도 각 지방 세력들이 대두하고, 이 지방 세력을 막기 위해 무굴 제국의 재정이 너무 많이 쓰이면서 재정 파탄으로 인해 이 무굴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굴 제국이 쇠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약해지고 있는 인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 구도가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대결 구도는 결국 전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 프랑스에게 승리를 하면서 영국이 인도의 동쪽 지방인 벵골 지역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막강한 영국군의 힘으로써 인도 대부분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국이 처음에 인도를 어떻게 식민 지배했느냐?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진 않고 무굴 제국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무굴 제국을 존재시키는 상태에서 무굴 제국을 통해서 영국이 지배하는 간접 지배 방식으로 영국이 인도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러한 영국의 식민 통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면서 당시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던 영국의 면화 공급지이자 면직물 시장으로 전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국이 빠르게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인도라는 거대한 면화의 공급지와 그리고 면직물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이 근대적인 유럽적인 토지 제도를 인도에 도입하면서 인도의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가 인도에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으로 인도인들의 가난이 심화되었고, 이 가난해진 수많은 인도인들은 이후에 있을 영국에 대한 저항 운동의 원천으로서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인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거대했던 저항 운동은 1857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인도인 용병들인 세포이의 항쟁이 되겠습니다. 이 세포이의 항쟁은 왜 일어났느냐? 세포이들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들로서 영국의 굳은 일들을 맡아주는 그런 용병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 용병 부대에 지급된 탄약이 있었는데, 그 당시 탄약은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져서 카트리지 형식으로 된 탄약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 꼬다리가 있죠. 이 꼬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총을 장전할 때 이 꼬다리를 입으로 뜯어서 그 화약가루와 총알을 총구에다 넣어서 장전하는 방식으로 세포이들이 총을 장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동인도 회사가 세포이들에게 이 카트리지를 지급해줬는데, 이 카트리지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있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는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동물이고, 돼지는 이슬람교도에게는 불결한 동물이죠. 둘 다 먹어서는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건데, 이 탄약 포장지, 입으로 뜯어야 되는 탄약 포장지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영국인들이 우리 종교를 무시하는구나. 우리들이 이 종교의 금지된 사항을 깨기를 원하는구나. 이러한 반영국 감정이 이제 세포이들에게서 돌기 시작하면서 세포이들이 영국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포이의 항쟁은 그런 세포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영국 식민 지배로 인해서 가난해진 인도인들도 함께 항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이의 항쟁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델리 및 북인도 지역 전체로 이 세포이의 항쟁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 세포이의 항쟁으로 일어난 인도인들은 델리 그리고 북인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군은 굉장히 강력했고 결국 영국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세포이의 항쟁은 반영국 투쟁의 시작으로서 특히 인도인들이 모두 참여한 인도 대규모 민족 운동의 시초로서 아직까지도 인도에서 중요하게 취급받는 사건이고, 이 세포이의 항쟁을 테마로 한 영화도 인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굴 제국으로 간접 통치를 하자 반란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한 영국은 이제 인도를 직접 지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무굴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 인도 제국의 황제로서 즉위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영국령 인도 제국의 시작이 되겠고, 드디어 영국은 인도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는 가운데 인도인들의 실력도 점점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인도인들 중에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면직물 공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들이 인도인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인도의 반영국 운동, 반영 운동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도인들이 영국에 저항을 하자 영국에서는 인도인들을 찍어 누를 게 아니라 조금씩 구슬려 가면서 조금씩 회유해 가면서 그들을 통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정치 참여권을 확대시켜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1885년 인도 국민회의의 결성이 되겠습니다. 이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참여했지만 초기에는 영국의 인도 지배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라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인도인들의 권리와 이익,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췄던 게 초기의 인도 국민회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인도 국민회의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1905년 영국이 인도의 동쪽 지역 벵골 지역을 분할한다. 동ben골과 서ben골로 분할한다는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벵골 분할령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했었느냐? 우리가 벵골을 다스려야 되는데 벵골이 너무 넓어서 힘들다. 통치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벵골 분할령의 목적은 뭐였느냐? 바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ben골과 힌두교도가 많은 서ben골을 분할해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분열을 목표로 했던 것이 바로 벵골 분할령입니다. 이를 간파한 인도 국민회의는 반영국 투쟁에 나서게 되고 반영국 투쟁에 있어서 지킬 네 가지의 강령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의 강령은 첫 번째로 영국 상품을 사지 않는다. 영국에게 득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영국 상품 보이콧. 그리고 영국 상품에 맞서서 우리 인도의 상품을 애용한다는 스와데시. 그리고 영국에 맞서서 인도의 자치를 획득하자는 스와라지. 그리고 인도인들의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해 민족 교육을 한다는 민족교육. 이렇게 네 가지의 강령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 국민회의는 기존에 협조하던 모습을 떠나서 격렬한 반영 운동에 나서게 되고 영국의 식민 지배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1911년 이 강력한 인도 국민회의의 저항 때문에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고 형식적이나마 인도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치를 획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도의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던 세포이 항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 국민회의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초기엔 어떤 모습이었지만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까지 끝났고 오늘 10분 역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